일본 가옥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군산에 와서 바라보는 이 일본 가옥은 네. 시간의 여행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가 그러면 이제 동국사가 되는 거고요. 일본 분위기가 물씬 나요. 네.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전국에 500여 개의 사찰이 있었는데요. 그 500여 개의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고 지금 현존하는 사찰은 이곳 동국사뿐이에요. 이곳에서 일본식 사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. 무엇일까요? 건물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지붕이 상당히 높고 그 경사도 물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집보다 훨씬 더 급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마라고 하는 그 지붕의 끝단이 우리는 저게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. 네. 근데 여기는 확 잘라낸 것처럼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. 빙용대 맞았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지붕이 극경사인 거는요. 일본의 기후적 특성상 일본은 비가 많은 곳이잖아요. 그래서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약 75도 정도의 경사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처마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한국과 일본의 미감, 아름다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? 네, 일본 사찰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. 아까 일주문 사천왕상이 없는 것처럼 대웅전에 처마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도 사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 기둥도 보니까 이렇게 딱딱 직선으로 되어 있고. 네.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일직선으로 지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지은 우리나라 형식의 그 건축물을 보면은 네. 한이하게 차이가 나는 게 느껴져요. 어떻게 이렇게 멀지 않은 나라인데 두 나라 건축이 다른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명문이 적혀 있어요. 네. 지금 여기 보니까 대일본, 조선, 전라북도 하면서 그 군산부, 월명산, 금강 선사라고 동국사 옛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네. 내력을 지금 적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식구까지 적혀 있네요. 네네. 단순하게 종이 아니라 역사 자료이면서 또 중요한 그 어떤 근거,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때 당시 일본에 지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주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졌던 절이라고 하니까요. 그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결국 동국사는 단순하게 일본 절을 이렇게 옮겨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. 한편으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네. 본국에서 하던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조선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네. 참 동국사는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. 네. 참사문, 그 참회와 사죄의 글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. 네. 일본의 조동정 스님들께서 조선에 끼쳤던 만행에 대한 참회와 사죄의 글을 비성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. 그 문장을 보니까 막 네. 조금 가슴이 참 아프고 또 네.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뭉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게 네네.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사상이나 신앙을 초월해 훨씬 엄숙한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걸, 그것을 반성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면 네. 여태까지 군산에 있었던 일본 관련된 유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라는 어떤 이정표를 하나 제공해 준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. 네. 특히 군산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많은 일본의 잔재들, 관공서들, 또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참사문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한테 어떠한 박해와 그다음에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
함께 군산에 남겨진 일본식 가옥과 사찰을 둘러보셨는데요. 어때요? 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생활 모습이 잘 그려지셨나요? 네. 이전에도 군산에 답사를 왔었는데 오늘 답사는 조금 더 흥미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군산이라는 도시가 근대를 딱 품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, 그렇다면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면 그 근대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군산이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즐거운 기행이셨다니 제가 너무 기분 좋네요. 저는 어쨌든 선생님 덕분에 오늘 군산을 재밌고 흥미롭게 답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군산에서 답사를 마치고요. 다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박광희 특파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. 네. 그래요? 그런데 그 덥지만 워낙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지루하다고 느낄 틈이 없이 바로 이제 공간들이 이어져서 대단히 흥미롭게 답사를 했습니다. 네. 마치 이원 생중계를 하듯이 군산과 스튜디오로 오가며 네. 박광희 가이드 덕분에 잘 봤습니다. 그런데 군산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저희가 충분히 봤는데 왠지 이제 느껴지는 것이 군산 여행은 좀 경건하고 숙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저도 그 군산 갔을 때 지난번에 군산 항쟁관이라는 곳들이 이제 그 모형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곳들이 있는데, 거기 가면은 예전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고문받는 장면들을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. 그걸 보면서 그게 눈물이 핑 도는 게 정말 안타깝고,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,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그냥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어떤 중학생 애들은 거기서 뭐, 야, 저럼 죽어!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, 근데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근데,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, 여기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?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. 또 한편으로 제가 바라는 것들은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문받는 장면들을 보거나 지금 외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이렇게 끌어오르기보다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라는 감정을 가지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거는 후손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리는 그 행복함을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이 행복함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군산 여행은 막 이렇게 어둡게 다닐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고마우니까 고마운 분 만날 때 얼굴 표정이 어때야 돼요? 온화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웃음도, 그걸 군산에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군산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정말 오늘 우리가 군산을 바로 보려는 이유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의 역사를 어쨌든 다시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어떻게 또 잊지 않고 기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저에게 남겨진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김태형 가이드 덕분에 잘 봤고 어떠셨어요? 군산 여행.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학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가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,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2명 있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느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너무 무겁게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, 이런 것들을 의식을 아이들에게 그 결정체로 넘겨줄 때 우리가 뭐 기록하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기록해 주잖아요. 해줄 수 있죠.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아이들이랑 가면 좀 더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군산에서 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25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. 아름다운 걸로는 제 생각으로는 1등이에요. 빨려서. 오늘 얼싸
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오. 이게